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동산 업계는 잦은 폭발로 외부 세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중국 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해외 평론가 진해는 더 많은 부동산이 완전히 폭락하면 살상력이 커지고 중공은 부동산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해는 또한 작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부동산 거품에 중공 당국이 일이 커져 제도적 금융 리스크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실상을 숨겼기 때문에 현재 중국 부동산 업계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일당 독재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로 이미 골물대로 골문 종기를 가리는 격입니다. 동시에 이런 당의 거짓말 언론을 이용해 중국 경제를 매우 좋은 형세로 선전하여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중국인들이 마지막에 부동산을 사들여 손해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정부에 속아 집이나 주식을 사들여 전반 협의되는 꼴이라는 겁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현실은 수많은 부동산 회사가 높은 부채와 연체 대출, 계속되는 소송, 주가 폭락, 건설 현장 중단, 직원 실직, 대중도시의 토지 재정 고갈, 토지 판매 수익 급감, 비어있는 대량 오피스텔과 상점, 건설 중단된 개발구역과 산업단지,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의 공무원 급여 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열린 중공경제공작회의에서 중공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 속의 성장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후 공식 보도자료에는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25회나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중공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해는 중공의 높은 주택 가격이 중국 경제를 납치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아 중국의 출산율이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혼인율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서 번 돈은 자손을 끊어 번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부동산 안정은 정권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부동산이 호황이면 경제가 호황이고 경기가 호황이면 중국이 공존하고 부동산이 쇠락하면 경제도 쇠락하고 경기가 쇠락하면 중공은 망합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일본 노무라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개발자들이 계속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라는 중국 부동산 업체가 직면한 세 가지 주요 과제로 첫째, 기업이 설날 이전에 최대 1조 1000억 위안의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둘째, 지방정부는 보관은행 계좌의 사전 판매 자금에 대한 제한을 계속 강화해야 하며 셋째, 부동산 회사가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지불해야 하는 역외 USD 채권 총액은 올해 4분기의 거의 2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노무라는 중국 경제 전반, 특히 부동산 업계가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채권이 대규모 매물로 나오면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앞으로 2분기 안에 더 큰 부채 상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달 로이터가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많았고 내년에도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 16일 미국의 유명 언론인 허거 휴위트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 칼럼에 따르면 최근 NS 라이언이라는 필명의 작가가 미국 팔라듐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 사상의 막후에 있는 왕후닝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휴이트는 왕후이닝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미래정책 수립을 책임지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 시진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몽, 반부패운동, 1대1로 구상, 늑대 외교, 심지어 시진핑 사상까지 포함하여 시진핑의 모든 상징적 정치 개념은 그가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후이닝이 중국의 미래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생각을 강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시진핑의 중요한 행보나 회의 사진에 모두 왕후이닝을 볼 수 있으며 왕후이닝은 역시 시진핑 전임 짱쩌민과 3대 대표 후진타오의 조화사회의 막후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리앙은 이 글에서 왕후이닝은 어둠 속에 숨는 것을 좋아하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소개했으며 불면증과 워커홀릭으로 예전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리앙은 왕후닝을 오늘날 현존하는 유일하게 가장 영향력 있는 공공지식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잔혹한 중공의 팝을 싸움에서 왕후닝이 3대에 걸쳐 중공 지도자의 고위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례가 없는 현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럼은 왕후닝은 짱쯔민의 상하이방이 입당을 모집했고 시진핑은 2012년 취임 후 적대 세력을 청산하면서 이름을 떨친 전 정치국 상무위원 조윤캉, 전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 군사위원회 부주석 거보숑, 쉬차이호우는 모두 체포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후진타오의 공청단도 심각하게 소외되었으며 후진타오의 비서 링지화도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왕후이닝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89년 육사 사태 이후 왕후이닝이 점차 세계 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주요 인물로 부상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요 관점은 중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당국이 관리해야 하고 문화적으로 통일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며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를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율법주의, 서구 국가의 주권, 권력의 최고 사상, 민족주의 사상을 통합하여 서구 자유주의의 영향력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후이닝은 프랑스 출신으로 두뇌가 민첩하고 빠르며 독서량이 놀랍고 서양 철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교수 시절 미국 방문학자로 간 뒤 1991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미국은 미국을 반대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왕후이닝은 자유주의, 허무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미국이 30년 전부터 쇠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앙은 왕후이닝은 중국이 민주적 선거, 언론의 자유,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자유화를 한 적이 없지만 현대 소비자의 근본적인 자율성을 철저히 추구했다. 중국이 지금 허무주의적 개인주의와 상품화에 사로잡혔다며 이것이 왕후이닝의 악몽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앙은 역사적으로 다른 영혼 엔지니어가 대부분 실패했음을 고려할 때 지난 30년 동안 문화에 대한 왕후이닝의 사유와 정책 수립의 출발점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을 설계하고 창조하려는 그의 의도가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